자, 제가 좌파에 대해서 좋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좌파에 대해서, 이민정책에 대해서 걔네들은 아주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은 얘기예요. 그래, 그것도 옳다라고 해요. 보편적 가치의 중심을 두고 이민정책을 펴야 된다. 이민자는 그 값싼 노동 공급 수단이 아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 좌파적인, 아이고 입 바른 소리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럼 우파는요, 국익이 먼저다. 이민은 국익을 위해서 받는 거다. 야, 그러면 있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받는 거 가면 뭔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은 누구 선택하겠어요? 우파가요, 여러분, 좌파 애들이 도덕을 얘기할 때 우파는 현실을 얘기하는 걸요, 한마디로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이민정책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저출산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민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요.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닌데 지금 발생하는 일인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무슨 대책이 없냐, 방향성이 없냐. 보세요. 이민자들을 동화를 시켜야 되느냐, 상대주의.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이 우파 정책이 실종됐었거든요. 동화 정책이라는 게 사라졌었는데, 지금 와서 유럽 꼬라지 보니까 동화 정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화 정책 얘기하면 극우라고 불렸었는데, 지금은 동화 정책 얘기해도 극우란 소리 잘 안 들어요. 왜냐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상대주의적으로다가 저들의 문화와 종교, 기타 등등을 다 인정하고, 우리 사회가 다양성으로 저들을 품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회가 되면서 더 건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죠. 여러분, 이 동화 정책이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화 정책의 첫 번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되죠. 문서가 가지고 있는 신용, 그리고 사회적 질서, 세속적 가치가 그 무엇보다, 네 종교가 뭐건 어쨌든 간에 문서에 사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신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너 있잖아, 이렇게 하다가 신용카드 있을 때 25일이 납기일이면 납기일 해야 네가 신용점수가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 그날 이제 이 은행에 입금을 못했는데, 왜 못했는데, 나 그때 세속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종교 기관이라서 그랬으니까 이거 봐주면 안 될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신용,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근면성실해야죠. 근면성실, 근면하게 그리고 기술을 익히고 생산성을 높이고, 여러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 보세요. 강력한 동화 정책이라는 우파 정책은 오랜 기간 전 세계에서 멸종하다시피 했고, 글로벌리즘 30년 동안 관용과 포용, 이거 여러분 지금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관용과 포용 얘기하고 동화 정책 안 했었는데, 이제 이민 정책을 시작하는 대한민국은 관용과 포용을 일정 정도 품되 기본적으로 동화 정책으로 가야 돼요. 자, 관용이 동화로 연결되려면 여러분, 인간들이 관용을 고마워해야 됩니다. 지네 사회에서는 그런 관용 받아봤냐, 니네? 국가 권력한테 니네 고향에서 불 지르고 했다가 니네 고향에서는 어떻게 되니? 여기선 그렇게 해도 된다. 그걸 고마워하질 않죠. 관용이 동화 정책으로 연결되려면 고마워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진 사회의 원칙을 따르려 노력해야 되고요.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근면성실은 기본 덕목이고, 세속적인 가치 존중 기본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그런 문서적인 신용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유럽 보세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불만에 맨 마지막 파이널 해줘. 일은 안 하면서, 일은 별로 빡센 일은 하기 싫으면서 실업은 구제적 문제야. 그리고 우리한테는 왜 좋은 일자리 안 줘? 우리의 능력이 있는데 좋은 일자리로 안 주지? 우리를 차별하는 거야. 환장하는 겁니다. 1인분 못하고 무임승차하려는 1세대들은 자기네 조국의 그 비참함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왔는데, 2세대들은 자기네들이 뭐 시리아 난민의 뭐 이런 몰라, 그냥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프랑스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의 이런 거는 시리아의 잘못이 아니라 프랑스의 잘못이 되고, 예를 드는 거예요.
리비아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난민들의 자식들로 안 돼서 품어줬는데 그래 놓고서 와가지고 1인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인분 못하고 무임상처하려고 는 거대한 이민자 불만 불평 그러면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해줘 좌파의 언더도그마죠. 고마움을 강제하고 습석을 교정하는 동아 정책 있어야죠. 이건 고마워야 된다. 니네 그렇게 왔는데 니네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품어줬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노동 열심히 해야 되고 신용 지켜야 되고 말과 문서의 무거움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의무 교육을 시키는 동아 정책 해야죠. 이걸 인권 탄압?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게 필수 조치였다고. 그거 지금 유럽도 깨닫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지금 동아 정책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극우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유럽 분위기가. 사람들이 점점 그런 지지율이 20% 30%를 넘어가고 있는데 저것들 극우 한데 1.5% 극우 3.5% 극우 4% 5% 극우 20% 30% 가고 있다니까요. 동아 정책을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우 정책을 할 거고 국익에 부합되게 저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보수 정부도 똑같은 서윗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개빡이 친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국익 우선의 이민 정책을 쓰겠다고 표명했었어요. 표명했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 개빡이 쳤었죠. 그냥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같은 정부 내에서 두 가지 목소리 나오는 거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익 이민 정책은 국익을 위한 거다.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찾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한동훈이 했었던 게 어디 갔지? 이게 아닌데. 한동훈은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동훈은 그 이민 정책은 국익에 기초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정부의 위원회에서 이준민은 노동력 제공 도구 아니야 함께 살고 성장하는 사람 이런 거 좌빨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도 맞는 얘기라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빨들은 항상 맞는 얘기를 하는 듯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명분론일 뿐이지 현실론은 아니라고요. 자, 저는요 보수가 요번 선거에서요 도덕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좌파들도 꼼짝 못할 말입니다. 가치 중심의 좌파와 국익 우선의 우파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캐치프레이즈가 섹시하게 나와줘야죠. 그리고 실제로 정책들도 그거에 부합되게 싹 정돈이 총선 전에 윤석열 정부의 정치 노선과 정책들이 싹 다듬어지고 국민들 앞에서 이거와 이거의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명확하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저 모양 저 꼴인 겁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또 윤석열 정부 무지하게 비판할 겁니다. 꼬라지가 완전히 개판 5분 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 당하고 여기를 계속 비판을 하지만 이 비판 내용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향성도 유재일 노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재일의 방향성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게 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저 사람들 마음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가지고 쑤셔 넣어줘? 그럴 순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 중심의 좌파와 국익 우선의 우파로 그렇게 포지션을 하는 게 우리가 극우입니까? 그게 동아 정책을 하고 구구를 하고 그들을 강력한 동아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원칙을 지키게 만들고 언더도그마를 징징거리고 그 사회의 습속 니네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인 습속은 니네 안에 있어라는 독한 얘기도 해줘야죠. 니네 지금 하는 이 꼬라지가 니네가 떠나온 그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인 그 습속을 우리 사회에서 이대로 니네가 행동하는 게 그 습속을 그 암덩어리를 버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극우주의자입니까? 왜 어느 순간부터 보기 싫은 현실을 직시해서 팩트를 갈기는 사람들이 극우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살고 난장판 내서 나오는 그 난민들이 피해자고 불쌍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그 사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회를 그렇게 그 꼬라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 역할을 했었던 그들의 믿음, 신념 체계가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믿음과 신념 체계,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변하지 않고 우리는 문화상대주의적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거를 냅둔다고요? 대한민국이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니네가 동경하던 나라고 니네 나라의 참혹함을 피해서 온 가난함과 삶의 그걸 피해서 온 나라잖아. 왜 여기서 니네 스타일대로 살겠다고 해. 존중해 줄 건 존중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동안은 따르고 이 땅에서 살아. 그게 너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아. 아니면 니네 나라에 네. 뭐 이렇게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새끼 극우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저 새끼들 극우다라고 안 찍어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고 반인륜적인 겁니다라고 짓거려지는 왼쪽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오른쪽 사이에 누굴 찍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그리고 어떤 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 같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자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을걸요, 대한민국에서.